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잖아요. 그렇죠. 네, 원두에 따라 또 그 맛이 천차만별인데 그에 따른 시장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커피콩이 아닌 작두콩으로 커피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작두콩 하면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에서 나오는 그 콩을 말하는데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작두콩으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김지용 대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봅니다.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 대표는 매일 새로운 작두콩을 로스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그런 옛날 어른들의 그런 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태운다는 게 로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로스팅을 했었고 이게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고서를 통해 작두콩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김지용 대표. 그렇게 작두콩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탄생된 작두콩 커피. 무카페인 커피 회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죠. 제가 커피를 아예 못 마시니까 그 대신 대용품으로 마실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절에서 6년간 고시 공부를 했지만 실패한 김지용 대표. 하지만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작두콩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는 제 성격을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뭔가를 막 만지작거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이런 취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취미를 그전에 몰랐습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두콩은 정읍 지인들을 통해 계약 재배로 공급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 김지용 대표. 제가 잘 기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르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종자도 선별하는 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은 할애는 못하지만 이 농사에 제가 어느 정도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두콩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카페인 성분이 없어 임산부나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일반 커피처럼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라떼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커피처럼. 그래서 제 목표가 있다면 뉴욕 맨하튼에다가 제 작두콩 커피가 출시되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김정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좀 네.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네. 절에서 오랫동안 네. 지내셨다고 하는데 네, 네.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절에 들어가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원래 보통 고시 공부하려면 이렇게 좀 노량진 쪽으로 가거나 네, 신림동 네. 쪽으로 가거나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그 대학을 중퇴를 하고요. 네. 이제 경찰 간부란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림동으로 가서 공부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막힌 데서 좀 못 사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에 가면 고시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갔죠. 공부를 하러. 그때 보면 동영상 강의도 잘 돼 있고 네. 막 그러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절의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힌 걸 싫어하신다는 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 네, 복잡한 걸 저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서울에 가도 지하철을 잘 못 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절에 가셨는데 그럼 네.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내실만 하셨어요? 처음에 절에 갔을 때는요, 그쪽이 전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법고시 하시는 분들, 행정고시 하시는 분들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찾나 봐요. 네, 고시원에 공부들을 네. 하러 오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들 목적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 놀아요. 네? 자주 놀아요. 이제 저녁이 되면 절에서요? 네, 그냥 모여서 그냥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모여서 족구도 한 번씩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그 생활에. 그러면서 시간도 금방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세월이 6년이 제가 지나버렸어요. 절에서 그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네.
제가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 그러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머리에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죠. 이거 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럼 6년 후에 그런 결심 끝에 네. 이제 절을 나오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절에 나올 때는 아무래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부모님한테도 정말 불효자죠. 달달이 이제 용돈도 주시고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까 공부를. 근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제가 남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대학교 졸업장도 중퇴를 했죠. 그리고 뭐 해외 연수라든가 남들이 보통 갖고 있는 스펙들 있죠. 평균적인 스펙들.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취업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가서 했던 게 정북 정읍에서 붕어빵 장사를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용돈이라도 한번 벌어보려고. 생각보다 저희가 장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 그래요? 기자분이 네. 오셔서 그 저희를 신문 일면에도 내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붕어빵은 배달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붕어빵이 한번 이렇게 굽고 나서 15분이 지나면 눅눅해지거든요. 네. 전 이게 단점이라 봤어요 그때. 예. 그래서 저랑 친구랑 우리는 붕어빵을 배달을 해보자. 15분 이내 거리를. 그리고 장사를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뭔가 네. 그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수완을 많이 기르신 것 같은데요. 그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그건 아니었고요. 네. 거기 붕어빵은 학생들이 거의 정말 대단한 고객들이거든요. 냉정한 판단을 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 꼬리까지 팥이 안 들어갔다느니 아니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진다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말을 듣고 친구랑 이제 저랑. 예. 근데 붕어빵을 해보니까요.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 남는 시간에도 뭔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 해보지? 그래서 마침 또 그때 전라북도 정읍이란 곳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 많이 주가된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 밑에 있는 어르신이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고 남는 시간에.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이제 제가 권유받았던 농사가 돼지 감자라는 작물이었습니다. 돼지 네. 감자 유명하죠. 네. 예. 어떻게 보면 돼지 감자는 일반 작물에 비해서도 병충해도 없고 네. 심고 나서도 혼자서도 잘 자라고. 당뇨도 그래서- 좋아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해봤죠, 돼지 감자를. 근데 그때 농업에 제가 매력을 느꼈어요. 네. 아니, 그 부모님께서는 네. 그 우리 아들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네. 갑자기 붕어빵 장사하려고 어업에 종사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농산일을 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어머님은 제가 붕어빵 한지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우셨겠죠, 제가. 근데 농사를 한다고 하니까 더 부끄러우셨나 봐요, 어머님이. 왜요? 저희 예.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네. 제가 늦둥인데요. 부모님이 항상 그때 당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두 분 다 전라도 광주 도시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하면 이제 진짜 할 거 없어서 가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아주 좀 고전적인 인식을 네. 갖고 계셨던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원에 가서 맨날 우셨대요. 집에서는 울지를 못하고 서러워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아들이 결국 새로운 길을 택한 게 농업이어서 많이 속상하셨었나 봐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네. 공부를 일단 접고 네. 예, 또 새로운 길을 걸어 가셨는데 네. 대학을 또 들어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붕어빵을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요. 책을 다 덮었죠. 박스에 쌌죠. 공부하던 책을. 그러고 나서 전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군대도 의경을 제대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삽질 한번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제가 땡볕에서 일도 한번 안 해보고 그때 제가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농사하면 땡볕에서 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무거운 것도 들 줄 알아야 되고 전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까? 흔히 말하면 저희가 깡이라 하잖아요. 그런 깡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전북 정읍에 있는 그 농장에 어떻게 보면 일을 배우러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서러운 마음도 들고 과연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들고 막상 농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농장에 계시던 이제 농장주분께서 저에게는 은인이죠, 지금은. 저에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농업이 너 정말 힘들다. 농업이란 것이 너처럼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농사에 오려면 자리 잡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변에 보면 농업을 하면서도 정말 그 무너진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한테 많이 일부러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네. 근데 제가 고집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농업에 대한 욕구를. 근데 그때 마침 그 농장에 20살짜리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일이 끝나면 저랑 이제 술도 한 잔씩 하죠. 이제 몸이 되다 보니까. 그 동생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모르는 농업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동생이. 네. 저는 완전 무지랭이죠. 농업에 대해서. 그냥 욕심만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실습생이었습니다. 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그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2학년 과정은 실습을 가요. 1년간 농장에. 그때 그 실습생을 만나고 한 번 더 이제 마음에서 욕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농사를 이제 평생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면 좀 뭔가 좀 나도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농업에 임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대학에 입학을 입학하게 하게 된 됐습니다. 거예요. 네. 네. 30살이라는 나이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요, 제가 약간 성격이 사람 많은 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일단 학생들이 우르르 많잖아요. 그리고 더 최악이었던 거는 저에게는 다 대부분 20살이고 제가 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학교에서. 조민 학생들을 인사했겠는데요, 조교님이 좀. 아, 네. 또 큰형 그러게 따라주기도 하고 동생들이. 근데 참 그 학교가 매력이 있는 게요. 저도 일반 대학을 중퇴를 하고 한번 다녔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학교는 정말 목적이 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다 실전에 투입되는 농업 CEO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작물, 부모님이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요.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철학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친구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친구들의 형으로서 어떤 그런 본보기가 아니라 제가 오히려 동생들한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농업에 대해서, 농업 현실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농업 방향이 어떨지 저보다 더 고수들이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작두콩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작두콩을. 특용작물학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두콩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이제 파트가 있잖아요. 작물에 대해서. 그때 작두콩을 보는데 작두콩이 이게 본초비오라는 책에서 태워서 먹으면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요? 저는 네. 신기했습니다. 그때 학교. 작두콩을? 네. 보통 일반적인 작물은 태워서 안 먹잖아요. 예. 근데 태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로스팅이라는 로스팅이지 않습니까? 볶는 과정 네. 얘기하는 거군요. 근데 단순하게 볶는 게 아니라 태운대요, 작두콩을. 전 그게 신기해서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태워봤어요, 작두콩을. 학교 다닐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커피처럼 내렸죠, 커피 메이커에 분쇄를 해서. 그때 마셔보고 좀 쌉싸름한 아메리카노 풍미가 있었습니다, 그 작두콩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그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작두콩에 대해서. 작두콩 한번 봅시다. 지금 갖고 네. 오셨는데 예. 네. 한번 줘보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볶지 않은 네, 안 볶은 예, 작두콩. 생 네. 작두콩. 네. 크기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큽니다. 네. 이거 생으로는 못 먹는다면서요? 생으로 먹으면 이 안에 약간 독소도 있고요. 네. 네, 너무 커서 또 맛도 없고요. 작두콩 자체가. 네, 그냥 먹었을 때는. 그럼 이게 이제 볶고 난 후의 모습인 네. 건가요? 로스팅한 후에. 네. 봅시다. 드셔보시게요. 이빨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네요. 네, 네, 네. 이 작두콩을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보는 건. 네. 이 정도 상태는 어느 정도 볶았을 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볶을 때요. 네. 저도 이거를 실험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겁니다. 볶았는데 발암물질 안 나올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볶았을 때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선이 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들이
벤조피렌이라든가 아크릴아미드라는 물질이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허. 네, 이게 볶는 수준이 보면 일반 커피콩보다 한 12배 정도 더 크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속까지 로스팅이 잘 안 돼요. 일반적인 로스팅으로는. 네네. 저는 일반적인 커피 로스팅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형태를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속까지 로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 없는 거죠? 네, 발암 물질이 정말 안전한 저희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했어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제품이 무카페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저는 임산부분들이 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제 카페인이 제품을- 없어요? 네, 카페인이 안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분들은 건강에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태아한테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발암 물질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작두콩에는 어떤 효능이 좀 있는 겁니까? 작두콩이 보면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드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행사를 나가잖아요. 이거를 샘플을 갖고 행사를 나가면 소비자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 작두콩이 어디에 좋냐고. 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염에 좋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시대는요. 전 그게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게요. 이 작두콩이 비염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실험을 원광대학교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 중간 결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서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도 이 작두콩을 로스팅한 이 작두콩을 이제 기능성을 보니까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4배가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염증 완화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옛날 분들이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비염에 좋다고 알려진 거를 좀 과학적으로 좀 검증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실험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오히려 이 효능 때문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품을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는요. 임산부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셨었어요.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임산부분들이나 수유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겟이 딱 거기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사업을 시작한 지가 물건을 팔기 시작한 지요. 근데 조금씩 이제 이런 작두콩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 고객분들이 조금씩 이제 충성 고객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방향을 좀 더 시장을 더 크게 봐서 이 제품, 이 작두콩 그리고 이 작두콩을 로스팅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개발해내고 연구한다면 좀 더 시장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네. 커피를 아이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카페인 때문에. 이제 먹어도 되겠네요. 네, 작두콩 커피는 괜찮겠네요. 카페인에 안전해서 네. 근데 저는 작두콩을 주변에서 재배한 분을 못 네. 봤어요, 지금까지. 예, 네. 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콩들을 많이 이렇게 재배하기도 하는데 네. 이 수량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작두콩이 주로 주산지가 전라남도 장흥하고 화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거 가공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 지역에서 갖고 오고 싶었어요. 이 작두콩을요. 그래야 저랑 거리적으로도 소통이 좀 수월해서 네. 그래서 이 작두콩이 일반 농업에 비해서 일반 작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고소득 작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농업인 제 주변 형님부터 설득을 했죠. 예. 전북 정읍부터 이제 농업인 분들하고 이제 유대를 갖고 이거를 재배해주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제 또 농업인 단체에서 제 거를 또 계약 재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애로사항들이 원물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원재료에 대해서 갖고 오는 게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발전 단계지만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직접 다 하세요? 예, 저야 처음에는 농사를 제가 많이 지었어요. 작두콩을요. 이제 땅을 빌렸죠, 저는. 예.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저도 한 3,000평, 4,000평을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가공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이 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농사를 저는 확 줄이고요. 지금 계약 재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아는 분에게도 이렇게 좀 설득해서 네, 네, 예, 네. 좀 계약 재배를 해달라라고 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예. 그 녹화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두콩 깍지를 이용한 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작두콩을 볶아서 만든 커피는 참 처음인데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시중으로도 이렇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아닙니다. 움직임인 건가요? 그 17년도 12월 달부터 예.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이제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고 지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 매장에서 지금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많은 이 농사를 네. 꿈꾸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네. 또 중요한 게 또 이 수익 부분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예. 어떻게 네. 잘 그 되고 수익이요? 있습니까? 네.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두콩 커피 대용품이란 게 어떻게 누구나 쉽게 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과연 이게 팔릴까? 이걸 홍보하는 데만 해도 저는 2, 3년이 걸릴 거라는 아직도 홍보 중이지만요. 저는 수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운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할 때요. 그래서 되게 보면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길이 더 열리고 있어서 그래도 수익을 공개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 예. 네.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아, 네네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만 한번 질문해도 됩니까? 네.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네. 그 직업의 네. 연봉보다는 괜찮습니까? 그 연봉보다는 네. 한 4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네. 지금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이제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물론 이제 수익만 부모님- 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부모님이요. 네. 제가 그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촌을 시켜드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시골 삶이 너무 좋으시대요. 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어떤 그 편견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작두콩 농사, 텃밭 농사 지으세요. 아, 그래요? 아, 부모님께서. 네네네. 그때 공원에서 괜히 눈물 흘리고 그러셨네요, 그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게 네. 너무 제가 지금은 익산에 있거든요. 익산에 지금 공장이 있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봬요.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이틀은 찾아뵐 줄 알았는데 가까우니까 더 음. 생각보다 많이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청년 창업자들, 뭐 네. 농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후배들은 좀 꿈과 희망을 얻게 될 것 같거든요. 자신만의 노하우나 뭐 후배들에게 전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농업이란 공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삽, 비닐하우스, 트랙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뭔가 이걸 했을 때 가슴이 떨리는 일,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농업에다가 입혔을 때 농업이라는 공간, 농촌이라는 공간은 다 어떻게 보면 마술처럼 다 만들어내 주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농업에다가 어떻게 입혀볼까?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농촌이나 공간은 다 마술 공간처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거를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나머지 편견은 다 없애주는 것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꼈던 농업은 그랬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네. 또 작두콩을 가지고 열심히 또 생산 기반을 닦아 놓으시겠죠? 예, 또 소비의 네. 어떤 유통도 네. 또 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또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로 어떻게 보면 차잖아요. 차 마시는 차. 네. 네. 그래서 전공도 투경 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 말고 좀 기능성이 좀 가미된 그런 차류 위주로 계속 제품화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지용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원래 꿈꿔왔던 길은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또 과감하게 도전하다 보면 자신이 희망하던 걸 이룰 수 있구나.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연봉 4배를 거두고 계시다니까 하니까. 아니요, 아직도 항상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도 할 일도 많고요. 네. 네. 아, 마음이 굉장히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일처럼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꿈을 이루고 계신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전라북도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귀감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